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심방세동 시술하시고 부작용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심방세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부작용 이야기를 아마 좀 드렸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좀 위험한 부작용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시술 부위가 좀 멍이 든다거나 출혈이 있다거나 뭐 이런 이제 경미한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는 비율 자체는 보통 0.05% 또는 많게는 뭐 0.1%요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사소한 경미한 부작용 같은 경우에도 보통 1%니까 100명에 1명. 어떻게 보면 비율이 높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드물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거꾸로 본다면 이제 그 부작용을 겪으셨던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이제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봐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심방세동 시술하시고 나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그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부작용이 이제 심장하고 식도 사이에 이제 누공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식도가 있습니다. 식도는 이제 음식물을 먹으면 내려가는 길이죠. 요게 심장과 식도가 딱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실제 심장에서 심방세동을 시술하는 부위를 예를 들어서 요 정도 범위라고 한다면 실제 시술하는 부위가 식도랑 딱 인접을 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이제 손상을 입고 식도에도 이제 어떤 열이라든지 전기적인 인저리가 가해지게 되면 실제 심장에서만 시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식도로 전달이 됨으로써 이 둘 사이에 어떤 미세한 관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식도 내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음식물이라든지 세균들이 있겠죠. 이 세균이 직접적으로 심장 내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부작용이 시술할 때 바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미세하게 생긴 염증 이런 것들 때문에 시술을 하고 나서 보통은 2 내지 4주 정도 보통 한 달 전후에서 생기는 것이 제일 많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하고 나서 보통 1-2주 있다가 외래를 내원하시는데 그때는 아무 증상 없이 상당히 컨디션이 좋으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3주 정도 집에 가셔서 열이 난다거나 또는 갑자기 손이나 발 이쪽에 감각이 무뎌지고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뭐 이게 뇌졸중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식도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소화불량이나 음식물을 삼키는 게 조금 불편하다. 그리고 이제 부정맥이 갑자기 발생함으로써 불편한 증상을 느끼면서 다시 응급실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시술하시고 나서 보통 1-2주 있다가 외래 오시고 특별히 증상이 없고 건강하시더라도 보통 한 달, 길게는 두 달까지 집에 가셨을 때 이유를 알 수 없이 열이 난다거나 갑자기 손발에 감각이 없고 말이 어눌하다거나 이런 뇌졸중의 증상이 발생을 한다면 바로 응급실로 내원하시도록 보통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심장과 식도 사이의 누공은 직접적인 손상을 통해서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미세한 염증이 조금씩 진행을 하면서 요 심장과 식도 사이에 관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달에서 두 달 요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증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바로 병원을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방지를 하고자 기관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요렇게 이제 식도에 그 조영제를 먹고 그것을 체크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조영제를 삼키게 되면 요렇게 식도를 통해서 이제 식도의 모양이 쫙 그려지게 되고요, 엑스레이상에서. 근데 보시면 여기가 살짝 눌려 있는 걸 볼 수 있으시죠? 요 부분이 바로 심장에 의해서 눌려 있는 겁니다. 여기가 심장인데 실제 시술을 하는 부위가 한 대략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심장에 의해서 식도가 눌려 있는 모습이죠. 그만큼 심장과 식도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술하는 부위가 식도와도 거의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요것에 의한 손상으로 한 달 후 또는 두 달 후에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요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런 조영제를 쓰지 않고 이제 실제로 식도 내에다가 온도 센서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게 아주 미세하게 가는 관인데 이것을 콧줄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넣기도 하고요. 또는 입을 통해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넣게 되면 실제 엑스레이에서 보셨을 때 요렇게 미세한 센서가 이렇게 식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술을 할 때 온도 센서가 감지를 해서 온도가, 즉 식도 내의 온도가 이제 지나치게 올라간다라 그러면 시술을 중단하고 이런 걸 반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식도 내에 손상을 좀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이런 조영제를 마시고 이제 시술하시기 전에 막 먹고 실제 식도의 위치를 확인하고 하는 기관도 있고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센서를 콧줄을 통해서 넣고 이 식도 내의 온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심장과 식도 사이에서의 누공을 어떻게든 좀 막아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실제 환자분 케이스인데 이제 논문에 보고된 케이스입니다. 실제 환자분이 열이 나고 이제 한 달 후에 시술 후 한 달 후에 열이 나고 이제 손발이 좀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으로 이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실제 CT를 찍었고요. 심장 내에 요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이제 공기층 같은 게 발견이 돼서 요 밑이 여기가 식도입니다. 식도. 식도에서 이제 공기가 유입이 돼서 심장 내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CT를 찍었을 때도 이제 뇌경색 소견이 보였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개흉 수술을 통해서 식도에 손상이 된 부분을 이렇게 손상된 부분을 잘 수술을 통해서 봉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초음파를 했을 때도 여기 봉합이 된 부분이 실제 초음파에서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퇴원하시는 걸로 아마 알고 있고요. 기관에 따라서 치료를 할 때 이런 개용 수술을 하지 않고 식도 내에 이런 스텐트, 그물망 스텐트를 넣음으로써 식도에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을 막는 것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도에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스텐트를 넣는 것보다는 수술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가 좋다라고 보고가 되고는 있습니다. 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심장에서 시술을 하다가 심장에 손상을 입고 심장 주변에 이제 피가 고이는 현상입니다. 그걸 이제 저희는 심장 삼출액, 이게 양이 많아져서 심장에 이제 과부하를 계속적으로 일으키며 이제 압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심장 초음파를 보시면 실제는 요런 부분들, 여기 표시하는 요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없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손상을 입고 심장 주변으로 피가 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피가 고이게 됨으로써 심장이 펌프질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심장이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심장 주변으로 손상이 입고 피가 이렇게 새 나오게 되면 심장을 싸고 있는 막, 보통 심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피가 고입니다. 여기 피가 고이면 어떻게 되나요? 바깥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심장을 계속 압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고 이렇게 위험한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통 이제 주치의 선생님들이나 실제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심장 주변에 여기다 바늘을 찔러서 고인 피를 보통 뽑아내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런 부작용을 겪으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요. 실제 이제 시술 후에 요 명치 부위에 요런 가느다란 관 같은 걸 갖고 나오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요 관을 통해서 고인 피를 이제 밖으로 빼내 주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치료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피가 멈추게 되면 보통 여기 삽입했던 관은 제거하고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냉동 풍선 절제술 많이 하실 겁니다. 여기는 이제 냉동 풍선 절제술이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 이제 전극 도자 절제술에서는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냉동 풍선 절제술을 하면서 드물게 생기게 되는 부작용인데 보시는 것처럼 심장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숨을 쉴 때 폐를 이제 넓혀졌다 좁아졌다 하게 하는 이 횡격막이라는 구조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가슴과 배를 나눠주는 구조인데
이것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가 숨을 쉬게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요걸 조절하는 신경이 횡격막 신경이라는 게 이렇게 오른쪽에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보다는 주로 이제 우측에 있는 이제 횡격막 신경이 손상을 많이 받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심방세동 시술, 특히 이제 냉동풍선 절제술을 할 때 치료하는 부위가 이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되는데 실제 이제 횡격막 신경과 이제 거의 주행 방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치료하다 보면 우측으로 내려가는 횡격막 신경이 손상을 받음으로써 이제 오른쪽 요 횡격막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환자분이 시술 이후에 오히려 숨이 차고 뭔가 답답한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횡격막 신경이 손상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은 시술 이후에 회복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증상을 못 느끼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실제 발생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제 생활하는 데 불편감을 느낄 수 있고 숨이 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시술할 때 보통은 이제 요 횡격막 신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카테터, 관 같은 거를 심장 내에다 삽입을 하고 요 손상을 받았다는 게 감지가 되면 바로 중단을 함으로써 이것들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논문에 실린 이제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분의 엑스레이인데요. 보시면 오른쪽은 간이 있기 때문에 횡격막이 조금 올라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른쪽 횡격막이 왼쪽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시술한 이후에 우측 횡격막 신경이 손상을 입고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회복을 했던 사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양쪽 사타구니 쪽에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 사타구니 쪽에 시술을 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여기에 좀 멍이 든다거나 그리고 이제 관이 들어갔던 자리가 아물면서 염증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뭔가 이제 몽우리 같은 게 만져진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런 것들은 보통은 한 달 이내에 대부분은 없어지기도 하고 몽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굵은 관이 들어갔다가 그 자리가 아물면서 딱딱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분들은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환자분도 모르게 그냥 없어지고 작아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은 생활에 크게 불편은 못 느낀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시술을 할 때 보면은 이제 우측 또는 좌측에 여기 동맥과 정맥이 상당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관을 저희가 써서 하게 되고요. 실제 들어가는 이 관, 이제 시술을 할 때 쓰는 관 자체가 이렇게 상당히 두껍고 그리고 상당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들어갔던 자리가 나오게 되면 보통 한 6시간 또는 반나절 정도 계속 누르고 누워 있는 경우 있으셨을 텐데요. 그 아문 자리들이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되고 만져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혈이 잘 안 되고 그 주위가 아주 멍이 크게 들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좀 심각하게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실제 환자분 케이스인데 요 부분이 우리가 실제 동맥, 실제 관이 들어가는 부위인데요. 지혈이 좀 잘 안 돼서 예를 들어서 한 6시간 정도 눌러야 되는데 정확한 위치를 못 눌렀다거나 환자분이 이제 소변, 대변 또는 식사를 하시느라고 조금 움직이면서 지혈이 안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피가 새는 걸 초음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완벽하게 지혈이 돼야 되는데 지혈이 안 되고 주변으로 이렇게 피가 새고 하나의 관이 또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출혈이 된다거나 걸을 때 통증이 있다거나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렇게 센 부위에다가 이렇게 혈전제라든지 좀 응결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다 넣음으로써 여기를 막아주는 시술을 하면 보통은 금방 호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시술하시고 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지혈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무서운 얘기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심방세동 시술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좋은 얘기들만 많이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시술을 하지 않고 망설이는 이유들이 이런 부작용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중증, 좀 위험한 부작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혈심낭이나 심낭 압전, 즉 심장에 손상을 입고 심장 주변에 피가 고이는 거죠.
이런 경우엔 이제 보통 관을 넣고 이런 거를 빼내는 시술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심장과 그다음에 식도 사이에 이제 누공이 형성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갑작스런 고열이라든지 뇌졸중 증상인데, 이 경우는 보통은 이제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지만, 이런 누공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이제 사망까지도 이르는 케이스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온도 센서를 콧줄이나 이렇게 해서 식도에다 넣고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조영제를 먹고 식도의 위치를 확인하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물론 드물지만 생기면 안 되는 부작용들이죠. 그리고 뇌경색이 시술 이후에 생기는 경우도 0.1에서 0.4% 정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시술 부위에 뭐 혈종 만져진다거나 좀 멍이 든다거나 한데, 이런 경우는 보통은 한 달 이내에는 대부분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술하고 나서 보통 6시간 또는 반나절 정도는 누워서 정확한 부위를 잘 지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모든 시술은 다 그렇습니다. 심장 안에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심방세동 시술은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제 사망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좀 위험한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시술을 무조건 성과가 좋고 시술 이후에 모든 결과가 좋다고 무조건 시술을 이제 쫓아가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시술을 결정하실 때에는 주치의 선생님과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고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